학령 인구 감소 등 어두운 소식 속에도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를 밝게 밝히고 있는 대학들. 이 가운데 2025년을 새로운 도약 비상의 해로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대표 국립대학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인데요. 경상국립대 오늘과 내일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통합 후 첫 직선제 총장이시죠. 경상국립대 제12대 총장인 권진회 총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6월 총장으로 공식 취임하신 이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활기차신 모습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서부경남 지역민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그리고 그동안 소회 짧게 전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대학과 지역이 따로 분리가 될 수 없고요.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고 또 지역의 발전이 대학의 발전인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앞으로 서로 같이 협력해서 좋은 대학, 좋은 경남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통합대학으로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총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변화의 시작, 그러니까 변화의 밑그림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대학이 캠퍼스, 대학 공간 재배치로 분주하다고 들어서요.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좌와 칠암, 그리고 내동 캠퍼스 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는 여러 개의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선 본 캠퍼스라고 말할 수 있는 옛 경상대학교 캠퍼스, 가자 캠퍼스에는 그것이 우리 대학의 이제 가장 메인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학 본부 기능도 좀 분산이 되어 있었고 학생들 교육 기능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것을 가자 캠퍼스로 기본 교육 기능은 전부 모으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진행이 이루어졌고요. 옛 경남과기대가 있던 칠암 캠퍼스는 앞으로 특성화하려고 합니다. 몇 네. 가지 측면에서 특성화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창업 기능을 집중적으로 칠암 캠퍼스에 담으려고 합니다. 창업 중심 대학 사업이라는 걸 이미 열해 전부터 해왔고요. 또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건물을 만듭니다. 그린 스타트업 빌딩이라고 해서 큰 빌딩을 하나 올해 착공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내려오고 또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 조그만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또는 수도권에서 우주항공청 혹은 항공우주산업단지를 바라보고 이주하는 작은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 캠퍼스 안에서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 모토는 우리 칠암 캠퍼스는 한강 이남 최고의 산학협력 캠퍼스, 스타트업 캠퍼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 기능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더 좋은 칠암 캠퍼스로 전부 다 모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대가 규모가 커지면서 의과대학용 건물을 새로 몇 개를 더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 또한 칠암 캠퍼스로 모아서 앞으로 칠암 캠퍼스의 약 3분의 1은 스타트업 창업 보육 기능, 약 3분의 1은 평생 교육 기능, 또 3분의 1은 메디컬 타운으로 해서 조성을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통영에 해양과학대학이 있는데요. 해양과학대학은 앞으로는 해양수산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특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하면 대학 본부를 비롯한 메인 캠퍼스는 가자 캠퍼스가 될 것이고 예. 칠암은 산학협력, 창업, 의료, 평생교육 위주로 진행될 것이고 통영은 수해양 교육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계획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사천 GNU 사이언스 파크 등 계약학과 개설 운영부터 사천의 임시청사를 마련한 이 우주항공청과의 연계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는 원래 사천에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약 4만 평 가까운 경상국립대학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지에 저희는 우주항공 혹은 항공우주 특성화 분야 캠퍼스를 설립을 하려고 교육부에 인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 신청이 아마 올해 중으로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성화 캠퍼스 설립 인가가 나면 그쪽으로 항공우주 분야 특성화 대학원
몇 개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 네. 학과들을 그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큰 대형 실험실들도 사천 항공우주 캠퍼스로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싶을 때는 가까운 사천 항공우주 특성화 캠퍼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를 설립을 해서 작년 9월 1일부터는 사천에서 이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직까지 정식으로 캠퍼스 설립 인가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 허가를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캠퍼스 설립 인가가 나면 그쪽에서 정식으로 현판식도 하고 세리머니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제 우주항공청이 우리 사천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주항공청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정책학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곧 학생들을 모집하게 될 텐데 그것은 저희 대학에서 우주항공정책학부를 만들지만 실제로 그 강의를 하는 내용 커리큘럼은 우주항공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전부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청에 있는 아주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많이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학 교육에 좀 집중을 해왔다고 하면 우주항공 정책 분야 인력도 같이 길러서 우주항공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전문가들을 저희가 같이 양성을 하고 또 이미 우주항공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함께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상국립대의 최근 핫 이슈 중 하나인데요. 올 2월에 국제처가 출범을 했습니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대학 본부 조직으로 국제처를 신설했다고 들었는데 신설 이유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기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 유학생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키는 기능하고 잘 연결이 되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 유치하는 데의 어려움 또 유치한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의 어려움도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국제어학원을 대외 협력처와 합쳐서 국제처라고 하는 대학 본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제처에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부터 들어온 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전부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큰 대학들에는 사실은 외국의 어학 연수생을 불러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국제어학원에서 한국어 교육보다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영어 교육만 시켜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는 앞으로는 우리 국제어학원은 영어 교육 시키는 것 절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한국어학당 기능 절반을 부여를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조직을 국제처 속으로 넣어서 앞으로는 외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학교에 전체적으로 외국 유학생 수를 늘리고 또 국제화 지수를 높여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컬 대학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대와의 공동 복수학위제 추진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유수 해외 대학과도 교류를 확대 중인데 이들 대학과도 공동 복수학위제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 잘 되어 있는 일들도 많았는데 글로컬 사업의 경우에는 선정은 되었는데 중요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글로컬 계획서에는 서울대하고 공동학위를 하겠다고 써놨는데 그 진행이 거의 없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과도 공동학위제 혹은 복수학위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하고 공동학위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원래 계획서도 이제 2026년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하고 공동학위제를 하려고 하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학칙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학칙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단번에 공동학위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전 단계가 필요하다 해서 1단계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공학부 학생들 중에
3명에서 5명 정도, 결국 5명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는데요. 이제 3학년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로 보내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강의를 듣고 서울대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서울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학칙을 개정을 해서 공동학위제까지 나아가는 단계로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서울대는 국내에 있는 뭐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의 대학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을에 유럽에 있는 몇 개국을 돌고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동학위제 혹은 복수학위제에 가깝게 근접해 있는 세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하나는 프랑스에 있는 인사 툴루즈라고 하는 데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꽁피에뉴 공대, 또 하나는 영국의 크랜필드 대학이 되겠습니다. 세 개가 다 뭐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인데 저희가 아마도 올 9월 1일부터는 우리 대학원생 중에 약간 명을 이 대학들에 보내서 공동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대학들에서 2년 반 내지 3년을 공부를 해서 복수 석사학위, 즉 그 대학에서도 석사학위를 받고 네. 우리 대학에서도 석사학위를 받는 소정의 요건을 마치면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건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 내지는 매우 이런 그런 사례가 될 것이고요. 아마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산학협력 혹은 국제적 교류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총장님은 지난해 우주항공과 지역상생 주제로 마련했던 저희 서경방송 특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주셔서 도지사님 또 우주항공청장님과 열띤 토론 펼치셨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전문가십니다.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신설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도 듣고 싶고요.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경남 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수의 수, 또 학생 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공학 교육 연구기관이 되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교수 수나 학생 수의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큰 조직이 되었는데요. 그건 주로 이제 양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 넘버원이 되고 또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질적으로도 그야말로 좋은 대학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질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논문이라든지 교수 1인당 연구비라든지 또 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지 또 세계 항공우주공학 학계에서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것의 1단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와의 어떤 공동학위제 추진 또 유럽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과 복수학위제 추진 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수하고 또 저명한 학자들을 모시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카이에서 오랫동안 임원을 하시고 항공기 개발 마케팅업을 하다가 부사장까지 영입한 이제 김영준 부사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흔히 저희는 이제 가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영어 약어로 가디스트 원장으로 특별 초빙을 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항공우주 개발 업무의 1인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를 융합하고 특히 학부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원에서 항공우주공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하는 분야를 이제 김영준 부사장 위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글로컬 사업에서는 우주항공만 하는 게 아니고 방산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덩치가 있거든요. 예. 방산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가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네. 대전에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항공 분야 개발 총 책임을 지고 있던 허기봉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대학 학장으로 특별 초빙을 역시 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우주항공대학에서의 교육 연구를 책임지고 이제 쌍두마차로 앞으로 우리 글로컬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끌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컬 대학 계획서에는 도립대와의 연계 계획도 들어 있었는데 창원대가 도립대와의 통합을 통한 글로컬 대학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또한 창원대와 1도 1 국립대학 연계 교류 부분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1도 1 국립대학 체제는 사실은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는 오래전부터 지향해 오던
바입니다. 창원대와 남해 거창도립대가 합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1도1 국립대학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언제든지 논의를 열린 자세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런데 이제 1도1 국립대학 체제라고 할 때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놓고 보면 경남과기대와 경상대학교가 합친 것처럼 한 총장 하에 완전히 한 대학으로 만들어버리는 한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 뭐 UCLA, UC 버클리 이렇게 하듯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지만 총장이 별도로 있는 각각의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캘리포니아 내에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또 시스템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 장단점은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차이는 우리 경상남도는 인구가 뭐 한 320만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땅은 우리 남한 면적의 한 4배가 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큰 하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 시스템을 우리 경상남도에 가져다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네. 서로 우리가 여러 국립대학들이 같이 이제 연구팀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국립대학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저희는 경상남도에 남아있는 인문학, 기초학문, 교육연구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대학들이 어떻게 연합하든지 간에 타 대학들이 인문학 분야, 사회학 분야, 또 순수 자연과학 분야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교육 인프라를 혹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국립대는 또 우주항공 이외에도 창업중심대학, 그리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우주항공하고 연결된 것이기도 하고 또 별도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창업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창업과 관련되어서 창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경남과기대 캠퍼스, 즉 칠암 캠퍼스의 3분의 1 정도를 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가 작년 여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사이에 경상국립대학교 그러면 바이오, 항공우주 주로 이것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전기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의 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대학 본연 업무죠. 학생 교육과 취업, 그리고 기초학문과 교수 연구 강화에 대한 대책,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제가 취임을 해서 보니 우리 대학이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취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취업을 위한 인프라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 관련되는 조직들을 많이 정비를 했고 특히 학생들에게 일찍부터 취업 관련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취업 관련 교육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또 취업 상담센터도 저기 한쪽 구석에 이제 놓고 학생들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요번에 도서관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에 취업 상담실을 옮겨갑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취업 상담실로 와서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업률을 현재 저희가 한 54%, 5% 정도 취업률인데요. 머지않은 시간 내에 한 60% 정도까지 취업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우리 대학 본연의 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구, 기초학문 지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연구 분야는 저희가 지금도 제법 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잘하자는 의미로 교수들이 승진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내에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은 만약에 경남에 마지막 남는 철학과가 하나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 대학이어야 된다. 저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문이라든가 순수 자연과학 분야는
그거는 취업이라든가 연구비하고는 별개로 거점 국립대학교로서 경남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컬 사업이라든가 라이저 사업 속에 넣어서 네. 계속해서 그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예.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또 로스쿨 유치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우리 경남 지역에만 지금 로스쿨이 없다 하는 예. 그런 아쉬운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언제든지 로스쿨을 추가 모집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교수진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인프라를 다 그대로 옛날 로스쿨을 20여 년 전에 지원했을 때 그 수준으로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스쿨을 새로 모집을 하는 것은 교육부나 이제 법무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당장 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표가 나면 언제든지 응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의대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의정 갈등 속 의대생 휴학과 교수 사직도 계속됐습니다. 지금 경상국립대병원 수익도 급감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현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경상국립대병원만의 특성이나 강점 등도 어필해 주실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른 대학 병원들 의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적자가 약 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약 50억 원 이상의 등록금 결손이 발생을 해서 이로 인해서 학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대학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그 제약이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올해 의대 교수를 43명을 신규로 새로 채용을 했고요. 네. 지금 의과대학 교육 빌딩을 새로 곧 착공을 합니다. 또 임상 실습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교수진들이나 학생들이 임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빌딩 리모델링 계획도 따로 가지고 있고요. 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즉시 바로 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캠퍼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역과의 상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환경 캠퍼스 조성과 함께 대학 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역민 공유, 공감대를 높이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학생이 약 2만 명이 좀 넘거든요. 예. 교수가 약 1,000여 명, 직원이 약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 대학병원 전체 가족들이 약 5천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사실 3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공공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우리 캠퍼스로 놓고 보면 진주에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가자 캠퍼스 혹은 칠한 캠퍼스만큼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총장이 되고부터 바로 우리 캠퍼스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학문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가자 캠퍼스에 대우운동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밤에 매우 어두웠거든요. 네.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이제 시민들이 밤에 와서 운동장에서 언제든지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주말에 가자 캠퍼스의 주차장을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네. 주말에는 언제든지 주차비 부담 없이 가족들이 아기들이 봄 되면 저희 학교에 벚꽃도 참 좋으니까 손잡고 와서 캠퍼스를 거닐고 마음대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도서관도 아주 적은 돈만 내시면 1년 내내 아주 잘 갖추어져 있는 대학 도서관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포츠 컴플렉스도 저희가 지금 일반인들에게 다 개방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평일에도 정문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주차장을 별도로 수백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학교를 즐길 수 있고 많이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을 홍보하는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지난 취임 때 밝히셨던 주요 공약 중에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나 꼽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지어주신 호가 있는데요. 예. 용원이라는 호가 있는데 제가
농담으로 제 호를 지표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제가 취임을 해서 놓고 보니 우리 대학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고요. 또 좋은 실적도 많은데 그걸 잘 꿰어서 실제로 외부에서 평가하는 대학 랭킹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구슬은 여러 마리 있는데 잘 꿰지 못해서 보배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선언을 한 것은 2025년은 세계 대학 평가 100위 진입의 원년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바로 세계 대학 랭킹 100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위를 위해서 앞으로는 모든 지표를 그 100위권 진입을 위한 것으로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대학의 모든 경영 계획은 지표를 올리는 것에 집중한다 하는 것으로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경영 계획은 과거하고 달리 전부 대학의 지표를 올리는 것에 맞춰서 우리 부서, 우리 팀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로 다 설정을 했고 그 최종적인 아웃풋은 정량적인 값으로 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대학이 뭐 중앙일보 대학 평가, QS 대학 랭킹, TH 대학 랭킹 등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대답을 맞춰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할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요즘 시대는 대학과 지역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이 살려고 하면 지역의 소멸이 방지되려고 하면 지역에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지역에 기업이 있고 사람이 있으려 그러면 그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이 없이는 기업이 있을 수 없고 기업이 없으면 지역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는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SCS 특별대담. 지금까지 권진회 총장과 함께 경상국립대학교 주요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